네, 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희 구독자님 중에 윤동현님께서 그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순위를 웹 크롤링하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순위 웹 크롤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급상승 검색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링크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연령대별로 그 급상승한 검색어를 이렇게 나열해 주는데 이 정보를 엑셀로 한꺼번에 갖고 오는 그런 엑셀 매크로를 한번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개발 도구에 개발 도구 만약에 메뉴 없으신 분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본 메뉴 추가해서 여기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하시면 생깁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을 해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삽입에 모듈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름을 get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저희가 get 네이버 트렌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서브부터 엔드 서브까지 이게 하나의 함수의 묶음이 되는 겁니다. 엔터키 몇 번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짤 때는 항상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탭키를 눌리면 일정 영역만큼이 들어가죠. 들어간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언을 해줄 건데 dim IE as internet explorer. 근데 익스플로러가 없죠. 지금 여기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도구에 참조해서 익스플로러를 아직 추가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여기 인터넷 컨트롤즈,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즈라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변수를 선언해 줄 건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변하는 뭐 숫자, 변하는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뭐 이거는 IE라고 해도 되고 뭐 IA라고 해도 되고 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서 첫 글자 하나씩 따서 IE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고요. 뒤에 as 해서 여기 as 다음에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 변수를 선언할 건지를 정해주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아까 좀 전에 추가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 변수로 선언을 할 거다라고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URL 항상 썼듯이 스트링 URL 요거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 스트링은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하하하 뭐 호호호 이런 우리 그 어떤 문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스트링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변수를 담을 이름을 그냥 뭐 URL이라고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스트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의 타입을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 URL 그리고 포문을 돌릴 건데 포문은 i라고 선언하고 인티저는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얘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인티저형으로 i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포문을 돌릴 때 주로 i 뭐 아니면 j, k, l, m, n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수 이름을 짓는데 요거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C 언어 그 훨씬 더 이전에부터 파스칼 그때부터 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의 습관. 그래서 이런 I, J, K, L, M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이 루프 포문을 돌리기 위한 변수명을 보통 이렇게 짓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만들었던 스트링 URL에 일단 여기서 데이터랩 홈, 이게 데이터랩 홈이고 급상승 검색어가 요거죠. 요거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문자를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쌍따옴표 2개 사이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 주소로 이제 쓰겠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IE 위에 변수 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만들겠다고 해서 선언했던 이 변수 IE에 실제 create objec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application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와 같은 객체를 실제 생성해서 얘를 여기 IE 변수에 매핑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IE는 그냥 빈 변수였는데, 값이 없는 빈 변수였는데, 이 행위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실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하나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행위 한 이후에 IE에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실제 어떤 주소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이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스트링 URL 여기다가 요거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IE의 비저블이라고 하는 속성이 기본적으로는 false인데 요거를 true로 바꿔서 화면에 보이게끔, 이 익스플로러가 비저블, 화면에 보이게끔 속성을 바꿔줘서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바로 익스플로러를 일단 quit해서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 그래서 quit, 익스플로러를 닫고, 닫은 다음에는 항상 set IE is nothing 이라고 해서 아까 선언했던 IE에 이 생성됐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여기 연결시켜 줬는데, 다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반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 프로그램 상으로 이제 메모리를 돌려줘서 이 윈도우가 다른 프로그램에 이 메모리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가 떠지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이 디버그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를 하나 걸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상단의 메뉴에서 디버그에서 한 단계 코드 실행 F8, 이 F8을 눌러서 한 단계씩 코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화살표, 요거 플레이 버튼 같이 보이는 요거를 눌리거나 아니면 F5 키를 눌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게 됩니다. F5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자, 보시면은 스트링 URL에 현재 시점에서는 값이 없죠. 예, 비어 있는데, 자, 여기서 F8을 눌러서 한 단계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던 이 문자가 이 스트링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플로러도 지금 nothing이죠. 값이 없는데 크리에이티브 오브젝트를 해서 여기에 매핑을 시켜주는 이 구문을 F8 키를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치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아까 위에서 이제 정해해 줬던 요 주소, 이 네이버 데이터랩 여기에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트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비저블을 true로 바꿔주면은 지금 이 방금 창이 떴죠. 이 창이 뜬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익스플로러를 퀵하죠. 그러면 창이 닫혔죠. 방금 닫히고 나서 메모리를 해제하기 위해서 nothing을 눌러주면은 이 함수가 끝나는 거. 그래서 요 익스플로러를 열고 닫는 것까지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구문을 이제 짜야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상에서 F12 키를 눌러줍니다. F12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고요. 개발자 도구의 DOM 탐색기에서 이 요소를 찾는 이 버튼을 눌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손혜원이라고 하는 여기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구조들을 이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클래스 또는 여기는 없는데 id라고 적혀 있는 값이 있으면은 그 값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리스트 에어리어 얘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점점 한 단계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랭크 이너 요거 이렇게 닫아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랭크 자, 요게 요 부분이 지금 요 박스 요 부분이 랭크 이너, 두 번째 박스도 보면은 랭크 이너, 그리고 보면 옆에 보면은 데이터 에이지가 여기 10s라고 되어 있는 게 10대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클래스 랭크 이너에 데이터 에이지가 올, 이게 전체 연령대인 것 같고요. 그죠? 여기 20대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20대도 랭크 이너에 20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랭크, 키워드 랭크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이게 지금 전체 연령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있는 게 여기 6개인 것 같고요. 요 키워드 랭크 하위에 보면은 이제 div라고 하는 거는 그 디비전 약자로 이제 구분자입니다. 구분자. 그러니까 빈 구분자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이 HTML 태그에서 이 div라고 하는데, 이 구분자 상에서 이 키워드 랭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랭크 이너 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 생각에 여기 랭크 이너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쭉쭉 넓혀 보면은 여기 랭크 리스트 v2 여기 안에 리스트 안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손혜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종진, 뭐 이런 식으로 요 리스트 안에 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값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랭크 이너가 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랭크 이너의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 안에서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다큐먼트를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큐먼트 제가 한 번도 설명을 해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 다큐먼트는 실제로 여기도 이제 DOM 탐색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DOM이 그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이런 그 HTML 태그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돔트리라고도 하거든요. 트리 구조로 돼 있는 다큐먼트 오브젝트를 모델로 어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돔트리라고 돼 있는 돔 탐색기를 제공을 하는데, 익스플로러 상에 기본적으로 이 다큐먼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이 함수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돔 구조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큐먼트에 보면은 get 1, 2, 이 클래스는 이 HTML 상에서 여러 개가 중복적으로 있죠. 지금도 보면은 이 키워드 랭크라고 하는 게 6개나 있죠. 그죠? 똑같이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기 하위에 랭크 이너라고 돼 있는 각각의 랭크 이너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get element가 아니고 get elements가 됩니다. S 복수라는 의미에서 by class name 이라고 해서 여기에 랭크 이너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여기 한번 걸어서 개수가 일단 개수는 몇 개고, 그리고 얘의 값에서 이너 텍스트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여기 잠깐 멈추면은 얘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조사식 창에다가 얘를 당기면은 얘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좀 당겨서 볼게요. 자, 얘 구조를 이렇게 펼쳐 보면은 지금 랭스가 6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이 랭크 이너가 6개인 거를 확인을 했죠. 지금 펼쳐 보면 키워드 랭크 하위에 랭크 이너가 하나씩 있었으니까 얘가 6개인데 얘도 6개니까 유일하게 랭크 이너를 쓰는 거는 여기 쪽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템을 열어보면은 아이템 1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요거 전체 연령대가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너 텍스트라고 돼 있는 요 부분에 얘를 복사를 해서 노트패드에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이너 텍스트에 지금 전체 연령대랑 여기 밑에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너 텍스트를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를 여기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랭크 이너를 가진 게 복수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폼은 i가 0부터 6번까지 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들여 써주고 탭키를 눌러서 그다음에 i를 눌러서 6번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랭크 이너를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이렇게 하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넣는 대신에 여기다가 i를 넣는 겁니다. i를 넣으면은
요 랭크 이너를 가진 복수의 클래스 네임을 가진 것 중에서 몇 번째에 접근할 건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너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와서 얘를 어디다 뿌려줄 거냐, 디버그에 프린트 함수를 써서 일단 여기 직접 실행창 여기에 요 값이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F5번 눌러서 실행을 시켰고요. 창이 떴죠. 창이 떴고, 자 여기서 이제 i는 0이겠죠. 0일 때 F8 눌러서 0일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체 연령대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i는 1이 되겠죠. 1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은 10대 값을 가지고 왔죠. 자 이렇게 하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50대까지인데 이 이유는 저희가 총 6개잖아요. 6개. 그러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 5, 6 하면 이게 7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하나 빠진 5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아까 에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줄 거면은 아까 여기 IE의 다큐멘트에 요거 여기서 랭스를 보니까 6개였잖아요. 그죠? 요게 아까 이게 6개였잖아요. 6개였으니까 한 개를 빼서 5개로 맞춰주면은 6개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개. 요거를 우리가 5개를 써놔. 그죠? 이렇게 하나 결과는 동일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돌아오면 창이 뜨고, 좀 전에 에러 났던 거는 우리가 get element로 이제 이 HTML의 그 DOM 구조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버그 포인트를 걸고 하면은 이제 거는 동안에 뭐 1, 2초가 지나가잖아요, 이미. 근데 이걸 한꺼번에 시작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의 요 화면으로 가기 전에 여기 구문으로 바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좀 기다려 주게 하기 위해서 i.ready state가 ready complete가 되기 전까지 루프를 돌아서 do events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 다음 이 구문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아까처럼 그런 순식간에 여기가 확 지나가 가지고 여기가 에러가 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죠. 저는 여기 걸 때 한 가지 조건을 더 두는데 i.bg가 true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지금 걸었죠. 레디 스테이트가 준비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비지인 상태인 경우에는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게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지 지금 디버그 포인트 걸지 않고 실행을 한번 쭉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같은 에러가 안 뜨고 여기에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값은 다 가지고 왔으니까 실제 이 엑셀 파일에다가 값을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range에 뭐 AR부터 할게요. AR부터 하는데 end하고 i에다가 넣는데 i가 이렇게 되면 0부터 시작하니까 i 플러스 1을 해주면은 강제로 0에서 1을 더하니까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써졌던 값이 여기에 써지겠죠. 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창이 떠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한 셀에 이렇게 다 그냥 뭉쳐서 값이 들어가게끔 됐네요.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만 더 가다듬어 줄게요. 일단 스트링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주고요. 여기 값을 일단 스트링 텍스트에다가 일단 넣겠습니다. 여기 이너 텍스트에 쭉 들어온 거를. 자, 일단 값을 여기다가 넣고 얘를 지금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이거 그 메모장에 넣은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각각의 글자가 엔터키를 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죠? 엔터키를 쳐서.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엔터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를. 자, 그래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스트링 어레이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지금 이때까지는 이렇게만 했는데 요 뒤에 이제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를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링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 안에다가 이 값을 나눠서 제가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 스트링 어레이는 자,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스트링 텍스트를 VB 컨트롤 LF 요 뒤에 있는 요 값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그 계행 문자, 그러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의 아마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줄을 넘어가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엔터키 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 텍스트가 바로 위에 우리가 갖고 왔던 한 줄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계행 문자, 그러니까 엔터키 친 걸 기준으로 나눠서 그 나눈 스플릿된 값을 스트링 어레이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예를 들면 전체 연령대가 하나 들어가고 또 아도이가 하나 들어가고 송정국이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값이 나눠져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이 잘 들어갔는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 폼은 돌리는 변수 J를 하나 더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폼은 안에 포문을 하나 더 돌리겠습니다. 자, 0부터 to uboun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이 스트링 어레이의 전체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next j. 자, 이러면은 0부터 스트링 어레이에 나눠져서 들어간 숫자만큼 반복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range의 a에 자, range의 값을 넣을 건데 이것도 자, 변수 선언이 자꾸 많아지죠. n low as integer low를 하나 값을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포문이 돌아가기 전에 n low는 1. 그러니까 우리 엑셀의 첫 번째 여기부터 값을 쌓을 거니까 1부터 하는데, 자, 그래서 range는 a의 n low의 값이고 여기에는 string array의 j 값을 넣는다. 그러면은 얘가 요 여러 개 있는 것만큼 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n low는 n low 플러스 1을 해줘서 값을 넣었으면 그 다음 칸에 값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건 디버그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자, 값을 가지고 왔고 일단 i는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자, 이 구문이 실행되면 0이죠. 0. 그러면은 랭크 이너를 가지고 있는 0번째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스트링 텍스트에다 지금 값을 넣었고요. 요게 지금 요 값이 전체입니다. 요 값 전체. 자,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스트링 텍스트를 엔터 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스트링 어레이에다가 넣는데 지금 스트링 어레이에는 아무런 값이 없죠. 지금 없는데 요걸 실행을 시키고 나면은 스트링 어레이의 값이 들어왔고 여기 보면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값이 쭉쭉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값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스트링 어레이의 총 개수만큼 59개죠. 59개의 개수만큼 해서 여기 전체 연령대가 지금 여기 써졌고요. 그죠? 한번 써졌으니까 n이 지금 1인데 여기에 1 더해서 2가 되고 다시 값을 쓰고 지금 이게 공백이라서 안 써지는 건데 여기 아도이 쓰고 또 비워서 송정국 쓰고 이런 식으로 값이 써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공백은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게 if 문을 써서 if 스트링 어레이의 j가 공백이 아닐 경우에만 요 함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들어와서 스트링 가지고 왔고 스트링 어레이에 나눠서 넣었고 이 스트링 어레이만큼 들어갈 건데 최초의 거는 전체 연령대니까 공백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와서 값을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공백이죠. 공백이니까 여기 안에 안 들어가고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는 공백이 아니고 값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도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니까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공백이니까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2니까 2를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쭉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이 한 줄에 이렇게 쭉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전체 연령대고 여기가 10대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이것만 조금 보기 좋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보기 좋게 나눠주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또 보기 좋게 좀 나누냐? 자, 우선 이 모든 줄의 첫 번째가 제목줄이잖아요. 제목줄. 그래서 변수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하나 또 선언을 하겠습니다. 선언을 해서 여기 if j가 0일 때, j가 0일 때가 뭡니까? 첫 번째, 항상 모든 거의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올 때는 스트링 타이틀에다가 스트링 어레이를 넣고, 그게 아닌 모든 경우 요거를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일 때, 그죠? 이게 첫 번째 줄일 경우, 첫 번째 줄일 경우에 스트링 어레이, 그러니까 얘일 경우에는 일단은 스트링 텍스트에다가 얘를 담아요. 그죠? 담고 첫 번째 줄이 아닌 경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아닌,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였고요. 그죠? 얘는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얘가 첫 번째였고요. 그죠? 얘네들은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죠? 그런 식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닐 경우가 여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닐 경우에,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링 어레이에 A에다가 스트링 타이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일단 얘를 빼볼게요. 얘를 빼볼게요. 얘가 A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B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값을 다 지우고 이렇게 돌아가나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자, 스트링 텍스트에 값을 넣고요. 그죠? 스플릿을 해서 어레이 배열에다가 넣고, 자, 첫 번째 줄이죠. 지금 첫 번째 줄. J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J의 전체 연령대를 여기 스트링 타이틀에다가 넣었고요. 자, 이제 J가 1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 아니고 else로 들어가서 여기에 값이 없으면은 지나가겠지만 지금 값이 없네요. 그렇죠? 없으니까 지나갔고, 자, 그 다음에 J가 두 번째가 됐는데 두 번째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스트링 타이틀에다가 얘를 전체 연령대를 넣어놨죠. 얘를 A1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ado이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n은 한 칸 늘려서 n이 이제 nrow가 두 번째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당연히 얘는 이제 3이니까 첫 번째가 아닌 경우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요 안에 들어와서 J3인데 J3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와서 J가 4가 됐는데 J4에 값이 없으니까 또 지나가고요. 그죠? J가 5가 됐는데 J5에 값이 송종국이 있네요. 그죠? 들어오면은 아까 저장했던 스트링 타이틀을 다시 한번 넣어주고 여기에 이 송종국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걸 F5를 눌러서 나머지 다 진행시켜 보면은 전체 연령대에는 요 값을, 10대에는 요 값을, 20대에는 요 값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걸리는 게 요 값 안에 요게 이제 순위잖아요. 순위. 근데 얘가 좀 분리가 안 돼서 얘도 좀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문자를 지금 보면은 여기 요 공백, 첫 번째 나오는 요 공백, 얘도 지금 이 숫자 다음에 공백 하나가 있죠. 얘도 숫자 다음에 공백 하나가 있고 스페이스바 눌린 것 같은, 얘를 찾아서 얘 앞쪽과 뒤쪽을 두 개를 나눠서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는 제가 한번 또 변수를 하나 또 선언해, nSplit 하는 인티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자, 이 부분에서 nSplit은 이 instr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in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글자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스트링 어레이의 J에서 지금 제가 이 쌍따옴표 안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한 칸을 띄웠거든요. 그죠? 이 한 칸을 띄운 얘가 이 문자열 안에 몇 번째에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부터 찾아서 하나, 두 번째에 찾았기 때문에 2라는 것을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냥 2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번째에 이 스페이스바 공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 아마 반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플릿을 반환을 받고, 이 스플릿을 반환을 받은 걸 기준으로 여기 이제 그 mi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요 스트링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n 스플릿까지만 쓸 거다 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여기가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까지만, 그러니까 n 스플릿이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이라고 아마 나오겠죠. 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한 칸 전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요 미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열에는 요 똑같이 미드 함수인데 얘는 반대로 n 스플릿부터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되냐, 요거는 제가 볼 때 글자 수가 충분히 그냥 뭐 한 1000글자 뒤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뒤에 여기서부터 이게 뭐 보통 얘는 뭐 한 20자 되겠죠. 근데 뭐 이게 1000글자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글자 정도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갖고 오겠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넣을게요. range에 a에 n low를 하는데 여기에 now 현재 시간을 표시해 볼게요. 그럼 얘는 한 칸씩 밉시다. a, b, c, d. 그래서 시간을 표시하고 여기는 이 타이틀이 뭔지, 그리고 순위하고 얘는 마지막으로 그 검색어가 무엇인지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다 지우고 여기다 값을 쓸 거니까 첫 줄 말고 두 번째 줄부터 시작되게끔 n로를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요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분류가 되고, 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검색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띄워서, 자, 두 번째부터니까 여기 폼은 걸어놨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창이 떴고요. 자, i가 이제 0번째부터 시작하고 랭크 이너를 가진 0번째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스트링 텍스트에 넣어줘서 이게 값이 들어왔습니다. 자, 얘를 이제 계획 문자 엔터키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스트링 어레이에다가 값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스트링 어레이에 들어온 값을 기준으로 하나씩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J가 0번째일 때, 자, 첫 번째 줄이기 때문에 얘는 스트링 어레이의 전체 연령대를 스트링 타이틀에다가만 값을 변수에다가 임시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J가 이제 첫 번째가 됐죠. 첫 번째가 됐는데 0이 아니니까 1로 else 구문으로 가고요. 여기서 자, 이게 공백이 아니면은 들어가는데 공백이기 때문에 이 if문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J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게 되고요. J가 두 번째인데 1의 아도이 값이 들어왔습니다. 자, 1의 아도이 값에 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인스트링 함수를 써서 몇 번째 스트링이 있냐, 그 분리자가 이 스페이스가 몇 번째에 있냐를 찾았는데 그 결과 두 번째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 그다음에 스페이스 아도이에서 스페이스는 두 번째에 있다고 나왔죠. 자, 그럼 일단 현재 시간을 a n 로우니까 두 번째죠. a2에다가 값을 넣어줬고요. 그죠? 여기 보면 현재 시간을 넣어줬고, 분류에다가는 아까 좀 전에 넣었던 스트링 타이틀을 분류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스트링 어레이가 이제 1 아도인데 여기서 첫 번째부터 2-1,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한자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서 1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위에 1이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with 함수로 이 스트링 어레이에 똑같이 1 아도인데 두 번째니까 1을 지나가고
일단 공백 지나가고, 두 번째부터 그 뒤에 있는 천자를 다 가지고 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주면은 아도이인데 여기도 좀 잘못됐네요. 여기도 플러스 1이라고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공백 그 다음 글자부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아도이가 됐죠. 그래서 요게 되고 나면은 nrow를 한 칸 증가시키고 if문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j는 3이 되고요. 3인데 이게 공백이니까 요게 그냥 지나가고요. 자, 근데 j는 4인데 4도 공백이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j는 5인데 5는 2의 성종국이네요. 그죠? 자, 얘는 성종국 2니까 스플릿을 똑같이 스플릿을 했을 때 두 번째에 이 스페이스 바가 있다. 여기 두 번째 스페이스 바가 있다 라고 나오고, 시간, 현재 시간 넣고 전체 연령대 넣고 2번, 그 다음에 성종국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보면은 F5번 눌러서 방금 한꺼번에 다 진행을 시킨 겁니다. 자, 진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전체 연령대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10대에 1번부터 20번까지, 20대에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nrow가 그냥 2라고 제가 지칭을 했잖아요. 지칭을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레인지에 여기 제일 마지막 열이 몇 번이죠? 100만인데 100만까지 갈까요? 100만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A에 뭐 6만 정도까지만 할게요. 6만 정도의 and 엑셀 업의 row. 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6만 줄이, 예를 들면 이 정도가 6만이라고 칠게요. 6만. 이게 6만이라고 칠게요. 6만에서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 위를 누르면은 여기서 연속되는 선상에서 값이 있는 제일 마지막 줄로 갑니다. 그게 이 and의 엑셀 업이라고 하는 요 구문입니다. 거기에서의 row니까 이 행이 뭐냐 나오니까 이게 121이 나오는 겁니다. 121. 그죠? 121이 나오니까 얘에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값을 쓸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값이 기존에 여기 121까지 있으면은 얘를 건드리지 않고, 자,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값을 가지고 와서 122부터 다시 또 요 값을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엑셀 매크로의 타이머를 써서 뭐 예를 들면 5분에 한 번씩 요거를 검색어를 집계를 해라 라고 하면은 요게 제가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은 요게 가지고 와서 요걸 다시 이렇게 값을 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요걸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으면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엑셀 매크로에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강좌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엑셀 매크로에서 네이버의 그 트렌드, 네이버 급상승 트렌드의 값을 엑셀로 이렇게 옮기는 엑셀 매크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이 변수도 선언이 많았고 난이도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스타크래프트 빌드 오더 배우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한 번 본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편 지금 이 케이스들이 다른 여러 편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여러 편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요 코드를 짤 때마다 함께 따라서 요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서 한 3-4번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감이 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